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핵심은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고 권세가 크니까 그 시키는 대로 다 하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다 반기를 든 거는 박정훈 대령 하나인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이렇게 다 굴비 엮듯이 엮여서 전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예, 그러니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군인이기도 하지만은요. 군사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칼을 하나 차고 있다면 군사 경찰이면 칼을 2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죠. 본인은 네. 더 이상 진급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맞습니다. 있어요. 너 별 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 해병대는 장군 승진이 장군 없죠. 승진이 네. 여기 군사 경찰 병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2026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군사경찰 병과장과 수사단장 보직이 2개가 다 날아갔잖아요. 네. 정년이 늘어났어요. 아, 그러니까는 병과장의 계급 정년이요. 예. 더 빨리 집에 갑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승진할 수도 진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한 논리들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성근 사단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사이 안 좋다. 거짓말. 내가 사진도 봤어. 사진이요? 네. 무슨 사진이요? 둘이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막 임성근 사단장이랑 박정훈 친해요. 에? 그런 사진도 있어. 박정훈 대령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예, 친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해병대는 좁기 때문에요. 예. 사이 나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예. 친하던 사람들이 가족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박정훈 대령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악마화하고 그쵸. 네가 다 책임지고 감옥 가라 예.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위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에서 임성근 사단장 빼고 이첩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고 사건 다 조사를 해보니 도대체가 임성근 사단장은 뺄 수가 없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거 했다고 지금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요. 사건 발생 직후 그 김계한 사령관이 포항 해병대 내려가서 네. 밤에 1일 결산을 하는데 방첩부대장하고 네. 방첩부대장이 대령이에요. 예전에는 기무부대장이라고 네, 했죠. 네, 네. 방첩부대장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러서 1일 결산을 하는데 그날 방첩부대장이 먼저 임성근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기무는 빨리 정보 파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대통령한테 다 보고해야 되니까 네. 모두가 하나같이 임성근을 지목하더라. 임성근을 사법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요. 그래서 기무 부대장이 예. 먼저 정보 파악을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결산할 때 박정훈 수사단장이 처음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사는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쵸. 왜냐하면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 진술서 보통 쓰고 무슨 일이 있었나 쓰고 그걸 읽은 다음에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문답을 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투입돼서 이 문답 조서를 꾸미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격자나 물에 빠진 사람들이 8명이고 목격자가 있으니까 이 진술을 받아내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무 부대장, 방첩 부대장은 정보 파악을 하니까 이제 전화로 물어보잖아요. 네, 기무 요원들이 네.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전원이 바로바로 전달되는 거라서 그걸 정보 융합해서 한 페이지로 만드니까 굉장히 정보 습득력은 방첩 부대가 더 세죠. 네. 그러니까는 이 보고를 받고 여기도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예. 진술을 받아보니까 다
방첩부대장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진술을 좀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나오더라. 그 다음날 결산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하고 원래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논리는 깨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 임상근 사단장하고 사이 안 좋아서 뭐 일부러 엮으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1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고 공판만 하더라도 지금 어제가 몇 번째 공판인가요? 9번째 공판인가요? 10번째 공판. 10번째 공판. 네. 10번째 공판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이슈 밸류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그 직전까지는 박정훈 대령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네. 어머니 이제 배웅하려고 서울역에 네. 갔는데 이제 서울역에 가면 TMO라고 국군장병 예. 그 발권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하. 거기가 카페처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2층 카페로 올라가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박대령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예, 연합뉴스 예. TV를 예, 걸어놨으니까. 걸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계시는 국군 장병들이 그 뉴스 전광판 잘 안 봐요. 자기 카페 안에 있는 거. 근데 박대령 나오니까 하나같이 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네, 그래서 아 이거 젊은 군인들도 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구나.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이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질서가 어떻게 잡히느냐의 어떤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기회주의로 영합하고 권력의 눈치 보고 그런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바르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서 그런 나라로 갈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부패 국가로 전락하느냐 네, 아니냐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로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사건을 만약에 박대령에게 유죄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부패 스캔들의 천국이 될 겁니다. 후진국이 되는 거죠. 네. 선진국이라는 것은요. 로비하고 뭐 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저는 좀 국민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예. 건 선진국이라는 거는요. 네.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건물에 살고 좋은 옷 입고가 아닙니다. 거기에 준하는 애티튜드인 사법 질서 체계라든가 정의가 바로 잡혀 있는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부패가 시작되면요,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적 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수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국가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요. 진보주의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요, 평등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양날개로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박정훈 대령이 유죄를 받게 되면요, 한 날개가 꺾이는 겁니다. 보수가 세금을 내는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는 굉장한 무질서적인 걸로 청탁이 용인되고 돈 가진 자와 권력 가진 자가 사고를 쳐도 청탁을 하면은 무마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경제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건데 사실은 그 명태균 게이트만 보더라도 지금 공천 과정이 황당한 내용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누구 해줘라 어째라. 그게 다 불법적인 그게 다 불법적인 내용. 청탁과 그렇습니다. 로비와 이런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복귀해 보면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의 로비에 실체도 존재하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가 작동했다면 임성근 게이트는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한 사람의 억울하게 죽은 최수근이라는 국민 징병제의 상징적 인물이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네.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려고 했던 한 군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하고 봤을 때 네.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개하시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거부 행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끓는 점 100도씨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분노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교체가 안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놓여 있죠. 한 80%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한번 탄핵을 시켜보지 않았습니까?
신중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그 다음 이제 출마할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 선택점이 어느 정도 놓이게 되면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을 감옥 가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한 거리로 나오는 이제 역량이 네. 높아질 텐데 네. 아직 많은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한 60% 이상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을 봐주거나 김건희를 봐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저는 착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리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은 네. 계속 거리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힘을 모아내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도 네. 아 이번 주말도 집회 있습니까? 지난 주말은 김건희 특검이 주 네. 이슈였는데요. 이번 거부권 거부행동 집회는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동시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형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거부권 거부행동 예. 회의에 들어가서 네. 같이 걸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고 저희가 6개의 행진 그 스피커 트럭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최상병 네. 박대령 건으로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예. 가두 행진할 때 예. 시민들에게 아. 이제 저랑 우리 사무국장이랑 예. 호소하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일 일단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이 너무 뭐가 많다.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 따로, 민주당 따로, 또 촛불행동 따로, 거부권. 촛불행동은 네. 숭례문에서 집회를 하시고 아. 6시에 강화문 집회에 합류하기로 이미 결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합쳐서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럼 꼭 그게 다 따로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왜냐하면 네. 본인들의 주장하는 게 조금 결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각계 전투를 하시고 이제 계속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촛불행동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이제 6시 되면 강화문은 이제 다 크게 모이는 거예요?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시민사회는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6시에 하는 걸로 아 제가 그러면 알고 6시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예, 거예요? 예. 정당 집회들은? 정당은 민주당이 15분 동안만 하기로 했다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시민행동, 그러니까 거부권 거부행동에 네. 집중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많이 모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매주 집회를 하는 게 과연 이제 맞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도 있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 매주 나가고 있어서 이번 주 나가면 4주 차입니다. 예. 저희 제작진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제작진이 그러니까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군인권센터 예. 활동가들도 지금 그렇죠. 그 예. 9명의 이제 뭐 예. 그러니까 10명의 상근자가 있는데 예. 지금 절반 이상 지금 이 동원을 제가 해서 예. 제가 이제 한 번 더 대표님, 예. 동원하면은 그러니까요. 욕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막 거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시민사회가 애쓰는 그런 집회도 좀 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너무 정당 깃발 많으면 좀 난 당원도 아닌데 좀 앉아있기가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뭐 약간 저는 이물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정당 당원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이제 한국은 좀 너무 당원에 대한 그런 게좀 이미지화 된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선진국들 보면 당원 가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보수 정당 네. 당원들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힘 당원이 네. 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세탁소 사장님 국힘 지지자신데요. 예. 맨날 가면요 예. 윤석열 집에 보내야 된다고 잘못 봤다고. 예, 그 얘기를 해요. 예. 당신이 찍어놓고. 그 찍은지는 내가 안 물어봤고요. 근데 예를 들면 네. 믿었는데 배신당했으면 나오시면 돼요. 그 뭐 민주당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층의 당원들이 있을 수 네,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이는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인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 때도 나 박근혜 찍었는데요 하면서 부산 아침에 맞아요.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연설하셨죠. 예, 연설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만민공동회를 맞습니다. 꾸려서 다양한 사람들 보수주의자 또 오고 해서
이 난국을 함께 타게 하는 게 되게 뚫고 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맞습니다.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너는 누구 지지하냐 하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투표장 들어가면 누구 찍는지 아무도 아, 몰라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난국을 대한민국은 늘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롭게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 코가 바르고 제대로 그리고 박정훈 대령 식으로 올곧게 가기 위한 그런 선택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 그 기자회견 때 한 2,300명 왔는데요. 예. 거기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예.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서로 조금 차이 있더라도 싸우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한국이 조금 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활동을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에 나가니까요. 예, 많은 분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는 최고의 구형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항명죄가 적전 그러니까 전쟁 중일 때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전시에는 그러니까는 적전일 경우 막 네. 붙었을 예, 경우에 예. 전시 사변 시에는 계엄 지역일 경우는 1년 이상 7년 이하고요. 지금 평시니까 그 밖의 경우인데 3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네. 3년을 최고형으로 준 거예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최고형으로 구형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탄원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탄원 서명은 박정훈 대령에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케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5,000명 돌파했다는데요. 저희가 1월 3일까지 받습니다. 네. 주변에 널리 링크를 퍼뜨려 주시고요. 동참을 호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최상병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이번 기회에 재판부에 보여줘야 일부 유죄도 안 됩니다. 네. 예, 이런 반드시 전부 무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예. 박정훈 대령이 예. 일부 유죄만 나와도요. 박정훈 대령은 군적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날아갑니다. 아이고야. 군인인 적이 없어져 버려요. 어머나. 이게 상당한 데미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이 뭐 집행유예 받아도 되지 않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전부 무죄가 나오도록 그럼요. 시민의 여론을 예. 모아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요. 네, 있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